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토마토라 서울의 소리 단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며칠 전부터 JTBC가 하고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보도를 더 중요하게 봐요. 탄핵 경력 방송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윤석열이 알고 있었네. 그 느낌이었어요. 윤석열이 알고 있었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통 안 했다 증언했지만 주가 조작 직후에 연락이 있었다. 이 단독이에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도 그랬잖아요. 손해보고 빠졌다. 사실은 이따가 이 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은 사실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1차 주가 조작도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건이 몇 년 걸렸더라도 한 사건으로 보면 한 사건으로 봐야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로스증권 김기현 지점상하고 블랙펄 인베스트 민태균 이사 이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엑스파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관리했던 사람. 자, 김기현이가 12시에 3,300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여기 이제 그 유명한 12시에 만나요. 3,300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민태균이가 준비시킬게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매도하라 하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7초 뒤에 김건희 계좌에서 8만 주 3,300원에 매도를 합니다. 뭐 주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7초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치고 조회하고 보유 잔고시 가격 듣고 때리면 7초는 딱 끝납니다. 바로 주문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7초는 그냥 손가락 몇 번 누르는 사이에 즉각 대기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 뭐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7초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주식 매니아 대기하고 있었다고 봐야 돼. 그렇죠. 지금 문자가 왔어. 때려주셈. 네. 문자가 왔어. 그러면 7초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누르는 바로 누른 거죠. 그래서 그 7초 뒤에 김 여사와 민 씨가 직접 소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JTBC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물 관계도에서 그동안 권오수와 김건희는 소통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종호와 그 민땡땡이 어떻게 그 김건희와 그 연락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번 자료를 통해서 이종호와는 40차례 연락을 했고 2012년 문자까지 공개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김기현이죠. 김기현 이 사람도 편지에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멤버들이 다 소통을 했구나라는 게 증명된 거죠. 확실하게. 예. 그다음 거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 김 여사 도이치 공범 문자 확보. 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검찰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 JTBC가 무슨 검찰청 들어가서 컴퓨터를 뒤져갖고 나왔겠어요? 아니 근데 주식을 맡긴 사람이 저런 얘기를 나눕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후보 때부터 주장해요. 나는 그냥 돈만 맡겼다. 계좌를 빌려줬다. 계좌가 활용당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 자, 봐봐요. 여기도 이거 이따가 우리 정말 주가 조작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김건희하고 민모 씨 문자 내역 한번 볼게요. 김건희한테 하는 소리예요. 민모가. 사장님 덕분에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했습니다. 직원을 보내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예 알겠습니다. 이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아, 그리고 금요일 행사장에서 인사를 못 드렸네요.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식인 거고요. 그다음에 민땡땡입니다. 계좌번호 부탁드립니까 하니까 신한 김건희 땡땡땡 이렇게 알려주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게는 얘네들이 스스로가 이걸 주고받을 문자를 주고받을 때 주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당연히 안 쓰지. 어떤 상황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증권 전문가들도 고객들에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수익이 났으면은 매도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반응할 수 있는데
있는데 제가 김을 빼자면 그래서 저 문자만 보신다면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가 저것만 봤을 때는 주가 조작이라는 건 연관되지 않는데 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가 갖고 있었고 문제가 생겼고 더 많이 돈을 투입했고 그런 묘한 그래서 나중에 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책임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네. 왜냐하면 단독 보도만 좀 네. 설명해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런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법정에서 질의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더 열받는 거야. 언론에 보도될까봐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이걸 숨기려고 했던 이 사건 뭐 수사하고 이런 검사들이 지금도 용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아예 알면서 질의 안 하는 거. 이게 법 왜곡죄. 최근에 민주당이 저거 상정하려고 하는 게 그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포의 편지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JTBC가 이것도 저는 검찰에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감지한 검사들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자 2차 주포 김땡땡은 누구? 전토로스 증권센터장 아까 이름 나왔잖아요. 뭐 김기현. 2차 주가 조작 실행자 김건희 여사 계좌 개설한 사람 여기 이제 지금 그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3명 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정말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기를 기대했고 간절히 바랬다. 여기 지금 도피 중이었던 김기현이가 공범한테 전달하려다 쓴 편지 전문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보짓. 도대체 형님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이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고 그럴 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한테 수사 지휘권을 회수를 합니다. 네 마누라 거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상황이에요. 그다음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던 사형을 당하던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 그러니까 여기서 윤 쪽이란 말이 중요해. 그냥 김건희 쪽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 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황상 윤석열과 김건희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이 사건이 지금 2010년 뭐 이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처음 그 공론화됐던 게 뭐냐면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알려집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 간부가 되다 보니까 수사를 검찰에서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21년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얘네들이 부랴부랴 저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윤석열이 검찰의 어떤 중요한 간부 직책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눌렀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제가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사가 되더라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김건희를 포함해서 자기들까지 다 케어를 하겠지, 해주겠지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윤석열이 자기 와이프만 빼고 특히 이종호가 수배되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형 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만 빼고 자기네들은 다 당하겠구나라고 굉장히 위험을 느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추정컨대 김건희가 이자들이랑 소통을 했잖아요. 그럴 때 김건희가 윤석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 쪽이라는 워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 우리 오빠 뭐 있잖아. 이런 식기. 그러니까 저 주가 조작범들이 왜 김건희를 껴줬을까요? 23억이나 벌게. 이러면 자명한 거죠. 김건희 플러스 윤석열을 보고 껴준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 편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비호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믿었던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여러분 나는 나중에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 홍준표 등과 대선 경선 토론할 때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가 느끼실 거예요. 뭐 저는 거
손해만 보고 빠졌습니다. 그래 거래 내역 통장 까라고 하니까 1차 때만 통장을 까고 2차 때는 안 깠어요. 아직까지도 안 깠어.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범의 아니 어떻게 보면 아니 사실이야. 윤석열이가 암묵적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하게 만들어주고 비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10년짜리잖아. 10년 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다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10년 만에. 그런 상황 느껴보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이미지화 시킬 때 통장 2천만 원밖에 없는 검찰총장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 마누라가 재산 신고를 하면은 현찰만 현재 60억이 넘어. 이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감히 김건희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캐캐 묻겠습니까? 이보세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경찰에 가는데 검찰에 가는데 이은정님은 안 가더라. 이렇게 빠져나가나? 제대로 아시는 분이지. 여기 어제 나도 이거 건의보험 든 거 아니야? 아니야. 따로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닙니까? 순간 당황했어. 있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나 이렇게 이런 거 있으니까 잘 막아줘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검찰 내에서는 그 문제가 부각이 됐는데 그냥 윤석열은 다 막아라고 했겠죠. 자세한 사항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종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종호도요 검찰에서는 김건희랑 연락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언론사에 이야기할 때는 연락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건희하고 이종호 알려진 전화번호 말고 차명폰 대포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번에 일주일 동안 40차례 정도 통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좀 전에 보여주셨던 거 주포 김모 씨 검찰 조사에 보면 검사가 물어봐요. 이종호가 왜 출석했는지 원망스럽다고 했는데 맞냐. 김모 씨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그 주식 관련해서 아마 전설적인 인물을 잠깐 만났거든요. 밥 좀 먹으려고. 근데 굉장히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을 요약을 하면 저거는 김건희 돈 벌게 해주려는 주가 조작이었다. 그런데 김건희가 우리가 보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막 몇십억씩 쏟아 부어서 이따가 이 위원장님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자기 돈 손해볼 거 알고 돈 빌려줄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먼저 아까 그 푸나님께서 주식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되게 신기한 얘기 많이 드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가 권오수, 이종호, 민땡땡, 김땡땡, 김건희가 만난 적이 있느냐. 저는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에서는요. 돈과 정보로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짓이 있었냐면 어떤 모 종목을 주가 조작했던 팀들은요. 룸사롱에서 진짜 피 뽑아가지고 술에다가 서로 무슨 도원결의도 아니고 마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권오수와 이종호와 민땡땡과 김기현 이렇게 만나가지고 김건희가 깨야 되는데 뭐 성형수술해가지고 쉬는 동안이어서 못 나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들은 한 번쯤은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가 조작이 진행이 안 되고요. 자, 제가 계속 새날 나와서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1차 조작 공소시효 끝났어 패스. 이번에 손모 씨 공범이니 뭐하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도 패스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요. 대선 때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우리 와이프는 뭐 손해만 보고 팔았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어서 맡겼는데 그리고는 제시한 거래 내역인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땡겨주세요. 예, 마지막 보면 돈을 뺐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서 결제가 된 다음에 현금 출금이 돼야지만 되는데 저기 보시면 동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주식을 판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고스란히 신한금융증권에서 빠져서 동부증권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거는 주식 그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증권사 창구라고 하는데 증권사 창구를 이동하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차와 2차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김건희 특검법의 주가 조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1차 주가 조작까지 합쳐서 얘기해야 된다고 한 생각합니다. 사건이다. 사건이 나눌 수 없습니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렸어도 이 말 되게 의미심장한데 왜 그러냐면요. 그 주식 투자가들이 매수할 때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파는 증권사, 사는 증권사 탑 5까지 이게 뜹니다. 거래원이 뜹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매수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작전 세력이나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그러니까 증권사를 옮겨 다니면서 마치 일반인들도 뭔가 흐름을 가지고 주가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삼전 같은 엄청 큰 회사의 주식이 아니고요. 도이치모터스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대리점입니다. 판매회사. 그럼 허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확 뛰어요. 엄청 막 몇십억씩 동원해 갖고 뛰어. 근데 그 단가가 주가가 하나가 삼전처럼 지금 7만인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원 이래. 근데 갑자기 확 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러면 배너가 떠요. 시스템에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고 바로 감지가 된다고. 주가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주가가 확 뛰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주가 뛴 거 보고 달려들어. 그래 최고점 찍어. 그럼 딱 최고점 찍고 났을 때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500원짜리였던 것이 한 4,000원 됐어. 5,000원 됐어. 10배 뛰었잖아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뚝 떨어지니까 또 망하는 거지. 500원짜리를 5,000원에 샀다고 쳐봐요. 근데 한 4,500원쯤에 샀던 애들 나중에 3,000원, 2,000원, 1,000원대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피해자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기도 하죠. 그렇죠. 약간 주식이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갈 텐데 일단 아까 그 보신 내용 중에 김건희와 민모 씨 문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그러니까 사장님은 김건희죠. 덕분에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했습니다. 직원을 보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종목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엔스퍼트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얘가 산장 폐지가 돼서 지금은 차트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해먹고 상장 폐지를 시켜서 나중에 확인을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께서는 김건희한테 이 주식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을 보면 그 에스퍼트가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일단 주가 조작이 진행됐다라고 보는 제가 설명이 드리면 2010년 9월 달에 KT로부터 태블릿 PC 20만 대 납품 수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분명히 올라갔겠죠. 그런데 2011년 3월 달에 갑자기 KT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겠죠. 제 생각은 그 사이 어딘가 김건희가 이 주식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발주가 취소되고 주가가 되게 급락을 하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 금융실사, 주주금융실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가 되게 급락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그 주주들을 점검합니다. 그랬을 때 김건희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엔스퍼트 종목을 빌려줘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 권오수한테 이종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던 15억도 바로 이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서 그러니까 KT에서 이 발주를 취소하고 주가가 심하게 빠진 상태에서 김건희는 이걸 갖고 있었고 이 주포는 이걸 다시 살리고자 김건희한테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주주 확인했는데 대주주가 이 종목 많이 갖고 있네. 안정적이네. 이런 실사를 받기 위해서 김건희가 주식을 빌려준 거고요. 거기에 돈을 더 투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되지만 2011년 3월 달에 발주 취소 후에 이 주식은 당기 순이익이 428억까지 마이너스로 갔다가 2012년 마이너스 28억까지 좁힙니다. 그러면 주가가 푹 빠졌다가 김건희가 주식을 빌려줘서 주주 실사 잘 통과하고 돈을 투자해서 물밑작업을 잘한 상태에서 반등했을 때 저는 2012년 6월 달 상장 폐지 전에 김건희가 이 물량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그중에 돌출된 거야. 계속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것도 몇 개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게 다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김건희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김건희는 당연히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이제 알바생들을 엄청 고용해가지고 저 금감원 같은데 피하려고 각종 PC방으로 아이들을 보낸대요.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 그 김건희하고 최은순하고 같은 IP에서 그렇죠. 주고받았던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PC에 여러 개 증권사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걸로 접속했다 주문내고 저걸로 접속했다 주문내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지금 김건희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증빙이 안 됐습니다.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전시 협찬금도 있겠지만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어떻게 벌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김건희가 사실은 주인으로 인식이 되는 최은순의 ESIND 같은 데는 알려진 것만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 정말 돈 버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가 조작해서 고속도로 종점 바꿔서 거기도 되게 웃기더라고. 종점 바꾸기 전에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종점 바꾸기 전에 이미 땅 산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갔을 때 그 땅 주인들이 언제 누가 샀는지 한 달이 두 달이만 건너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점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뒤에 선산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주위의 땅들을 누가 샀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푸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김건희가 그전에는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부동산에서 돈 벌었는데 그냥 이제는 대통령 마누라 돼가지고 고속도로를 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공흥지구. 산이고 농지였어요. 그 허가를 김성교 당시 양평 군수가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한 1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성교한테 그랬다잖아. 우리 김의원 때문에 그냥 뭐 LIK 이런 범죄 가족이라니까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주가 조작 김건희 관여한 증거들 심지어 이건 윤석열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한 김건희는 주가 조작 공범들한테 지 남편 엄청 팔았을 거다. 그렇죠. 걱정하지 마. 우리 남편 검사야. 왜냐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 내 돈 떼먹으면 알아서 해 이런 협박성 어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윤정님은 그런 거네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뭐 속였겠어요. 아니 모자라니까. 네. 약간 모자라니까. 너 못 알아듣잖아.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하라는데 뭐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